안녕하세요. 인프제입니다. 오늘은 굿노트 사용 설명서를 준비해 봤어요. 간단한 버튼 설명부터 설정 꿀팁까지 정말 꿀팁 많이 대방출할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이렇게 굿노트를 실행하게 되면 카테고리가 보여질 거예요. 카테고리가 아직 없으시다면 좌측 상단에 카테고리 버튼을 누르고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카테고리를 생성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카테고리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주는 마스터 카테고리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묶음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죠. 우측 하단에 옵션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서식 보관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템플릿들을 미리미리 저장시켜 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다룬 내용을 여기 위에 영상 링크 카드 걸어 드릴게요. 다른 설정은 추가로 해주실 건 사실 별로 없는데요.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건 이 손바닥 인식 방지예요. 여기에서 팜레스트 기능을 꼭 켜주세요. 이 팜레스트 기능은 내가 펜슬에 필기를 할 때만 인지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손바닥을 패드 위에 얹고 필기를 할 때 오작동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이 손바닥을 인지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이 탁월해요. 그래서 꼭 켜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자동 백업은 권장하지 않아요. 이걸 켜두게 되면 실시간으로 자기 마음대로 업로드했다 다운로드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딱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을 열려고 했을 때 지금 업로드 중이었거나 다운로드 중이라면 켜지지가 않아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 백업을 하지 않고요. 이 안에 보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가 드롭박스랑 연동해놔서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파일들을 제외하고는 다 드롭박스에 올려놓고 필요한 파일들만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고 사용을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백업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저는 맥북이나 아이폰이랑 연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클라우드 사용을 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이폰이나 맥북에서 내가 사용하는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다 연동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연동 시간도 이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노트를 들어가 보면 첫 번째 페이지가 커버 표지가 되는 건데요. 이걸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이 사각형 4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위치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지 추가를 해주게 되면 내가 등록되어 있는 이 종이 종류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커버를 눌러볼게요. 그럼 첫 번째 페이지에 새로 첨부한 커버가 들어갔고 완료를 눌러주고 다시 카테고리로 나오면 이렇게 커버가 변경된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이렇게 들어가주고요. 다시 들어갔을 때는 내가 마지막으로 본 페이지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의 설정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자면 여기에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다음에서 가져오기를 누르면 제가 연동시켜둔 드롭박스 클라우드라든지 내 사진첩 아니면 지금 카메라를 찍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혹은 이 복사해둔 페이지 삽입하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편집을 먼저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페이지를 선택하고 좌측 하단에 복사하기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사해둔 페이지 삽입하기를 하면 이렇게 2개 페이지가 생성된 게 확인되실 거예요. 혹은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더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 페이지 추가하기를 하고 이 상태에서 이 점 3개를 눌러주세요. 현재 템플릿 사용 이걸 눌러주게 되면 해당 페이지가 바로 뒷페이지에 복사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편집을 눌러주고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내보내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 설정이 PDF, 굿노트, 이미지 3가지로 있는데요. 이미지로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사진처럼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롤에 저장하기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롤에 저장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사진 이미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필기되어 있는 내용은 아무리 지우거나 고치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같은 맥락으로 여기에서 PDF로 내보내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똑같이 사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하나의 파일로 내가 필기했던 주석 내용이 같이 합쳐져서 나가기 때문에 수정이 그 이후로는 불가능해져요. 대신 여기에서 굿노츠로 내보내기를 하게 되면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필기해 놓은 내용이 움직이고 조정 가능한 파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백업을 하실 때에는 꼭 여기에서 내보내기를 하고 모든 페이지 내보내기 그리고 굿노츠로 내보내기를 선택을 하고 내보내기 해주셔야지만 다시 나중에 주석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또 부분적인 페이지들만 인쇄하고 싶으실 때도 여기서 편집하기를 누르고 해당 페이지들만 선택해서 프린트하기 해주시면 되고요. 이 페이지를 선택한 다음에 회전을 누르게 되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회전할지 선택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확인되시죠? 편집하기를 누르고 원하는 페이지들만 선택한 다음에 삭제하기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모든 노트들은 이 안에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펜 타입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볼펜과 만년필 타입 두 가지를 골라줄 수 있는데요. 펜슬 타입은 펜의 굵기가 내가 필압을 주는 거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오고요. 만년필로 변경을 하게 되면 내가 필압을 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굵기의 변동이 생겨요. 이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펜처럼 별도의 설정은 없는데요. 투명도가 있어서 이렇게 기존에 해놓은 필기 위에 칠을 해줘도 비춰서 보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다만 컬러가 똑같은 설정값을 준다고 하더라도 좀 더 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컬러감을 주고 싶으시다면 그 컬러대에서 조금 더 진하기를 주시는 게 좋아요. 펜에 컬러를 추가하실 때는 이 편집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 칩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컬러 칩이 들어가게 돼요. 다시 한번 누르고 삭제를 해줄 수도 있고 색상 값을 입력해 주시려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예쁘게 컬러를 찾는 방법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게 있어서 여기 위에다가 카드로 또 걸어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이 굵기를 바꿔주는 건데요. 사실 이 굵기에 정답은 없어요. 본인의 취향의 차이가 있고 또한 노트의 크기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펜슬 굵기가 같은 굵기로 주더라도 더 굵게 나올 수도 있고 더 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프제 스터디에서의 추천하고 있는 굵기 값들은 가장 작은 건 1.0, 두 번째는 1.5, 세 번째는 5.0, 네 번째는 8.0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컬러 칩들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색상 값들을 블로그에다가 남겨드릴 테니까 인프제 블로그 검색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정이 끝났다면 여기에서 완료를 눌러주시고요. 형광펜 역시 펜과 다 동일해요. 설정해 주는 건 이렇게 편집 누르고 더하기 눌러서 컬러 값들 넣어주고 여기서 색상 값 넣어주는 거고 또 여기 하단에 굵기 값은 전 형광펜은 8.8 하나랑 가장 얇은 설정인 5.0 하나 그리고 28, 30 이 정도 사이를 그때그때마다 바꿔가면서 쓰는 형광펜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해 두고 있어요. 지우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눌러주면 미리 세팅되어 있는 지우개의 굵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주면 제가 선택한 부분 이외에 같이 그어진 선이 한꺼번에 지워졌죠.
이 부분은 여기 설정에서 모든 획 삭제 이 부분을 켜줬기 때문인데요. 이걸 꺼주게 되면 제가 지워주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지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동 선택 해제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에 새로 나온 기능인 이 더블 탭 기능같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필기를 해놓고 지우개로 지워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시 펜슬로 넘어갔죠.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설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가미를 해놓고 지우개를 사용하면 다시 올가미로 가는 것처럼 마지막 설정값으로 되돌려주는 건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설정값은 지우개에서 사실 이 부분은 좀 돌아가는 게 불편한 게 있다 보니까 저는 꺼두고 모든 획 삭제도 꺼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지우고 싶을 때는 지우개로 지워주고요. 전체 획을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올가미 툴에서 이렇게 선택해주고 삭제를 해주게 되면 다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설정을 사용하시려면 이 부분은 꺼두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이 올가미 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필기해 놓은 거에서 올가미 툴로 했을 때 스크린샷 찍기를 하면 올가미 툴로 해준 부분만 스크린샷이 찍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내보내 줄 수가 있고요. 혹은 올가미 툴을 해서 크기 조절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크기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색상 값을 눌러주면 컬러를 이렇게 변경해 줄 수도 있고요. 잘라내기 하면 사라졌지만 이렇게 다시 꾹 눌렀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그대로 와서 다시 붙어요. 이걸 복사하면 다시 여기에서 붙여넣기 했을 때 이것만 붙여줄 수도 있고요. 또 얘는 삭제를 해줄 수도 있죠. 제가 왜 여기서 변환을 건너뛰었냐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제가 그렸을 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필기를 해놨을 때 변환 버튼 눌러주면 필기 내용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이 텍스트를 이 버튼을 누르고 나면 다른 어플로 내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인프제 스터디에서 클릭 링크를 만들어서 제가 서식들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클릭 링크가 작동하도록 해주는 버튼이에요. 이 클릭 링크 사용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설정해 놓은 페이지로 바로 연동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줬을 때 연동된 페이지에서 바로바로 보여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 링크를 사용하실 때는 굿노트에서 꼭 이 버튼을 선택을 하고 사용해 주셔야지 돼요. 다음으로는 우측에 페이지 초기화를 눌러볼게요. 눌러주게 되면 전부 다 사라졌죠.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다시 되살아났고요. 이건 이렇게 전후로 움직이는 설정이고요. 다음으로는 검색이에요. 이건 이 안에다가 텍스트 인식이 되어 있는 내용에 한해서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그 내용을 찾아주고 보면 하이라이트 처리까지 되어 있어서 금세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찾기가 쉬워요. 제가 좀 아까 손글씨로 써줬던 안녕하세요를 찾더라도 이렇게 손글씨까지 인식을 해주다 보니까 공부하실 때 책을 여러 권 스캔해두고 원하는 자료를 찾는다면 유용한 기능이 되실 것 같아요. 스마트 스타일러스 같은 경우는 이 펜슬 타입을 알려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애플 펜슬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브랜드의 다른 펜슬을 사용하는지 이걸 선택해 주시면 좀 더 인식률을 높여주는 그런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옵션은 이렇게 종이 서식을 이 상태에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뜨죠. 왜냐하면 이걸 눌러주게 되면 아까 이렇게 페이지를 지우고 다시 되살리기를 했던 것 같은 기능은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페이지가 바뀌었는데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하시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자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주로 왼손잡이라면 이렇게, 오른손잡이라면 이렇게 미리 해두면 아이패드에서 내가 보통 어느 각도로 쓰는구나 인지를 하고 필기 인식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가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4 이렇게 눌러주면 4페이지로 가는 거고, 혹은 여기에서 원하는 페이지로 제가 갈 수도 있겠죠. 미리 보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팁은 이 책갈피 팁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책갈피를 등록해 둘 수가 있어요. 눌러주면 이 인덱스 페이지로 넘어간 거고, 이렇게 눌러주면 데이 1으로 이동을 바로바로 해준 거거든요. 번거롭게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다른 어플을 사용해서 만들어줄 필요 없이 이렇게 책갈피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데이 2 페이지로 가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책갈피를 눌러주면 이렇게 저장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데이 2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바로 원하는 페이지들을 주사용하는 페이지로 등록시켜 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이퍼링크를 넣어주지 않더라도 굿노트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굿노트 기본적인 사용법들이랑 설정 꿀팁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